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저희가 좀 파고들어 볼 내용은요. 2025년 4월 28일부터 바뀐 한국의 이륜차 검사 제도입니다. 네, 특히 그 사용 검사라는 게 새로 생기면서 좀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 자료들, 유튜브 분석 영상 같은 걸 토대로 이 제도가 도대체 뭐고, 여러분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핵심만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. 자, 가장 큰 변화. 역시 이 사용 검사죠. 네, 260cc 넘는 대형 이륜차가 폐지 후에 다시 번호판 달 때 받는 검사. 정부 설명은 불법 개조 막고 안전 강화하겠다 이런 거죠. 네, 맞습니다. 취지는 분명 안전 강화예요. 그 불법 튜닝이나 좀 관리 안 된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 나는 걸 줄이겠다는 건데, 네네.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왜 하필 260cc 초과 대형 바이크에만 이걸 적용했냐는 거죠. 아, 그러네요. 자료들 보면 사실 125cc 같은 작은 오토바이 사고도 많은데 이게 과연 전체적인 안전에 얼마나 효과가 클까?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. 그리고 기존 정기 검사도 강화됐다고요? 항목이 꽤 늘었다면서요? 네, 맞아요. 기존에는 소음이나 배출가스 위주였다면 이제는 주행장치, 제동장치 이런 것까지 해서 총 19개 항목으로 검사가 꽤 깐깐해졌습니다. 2년 주기로 바뀌었고요. 와, 19개 항목. 근데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오더라고요. 검사받을 수 있는 곳. 아, 네. 그게 정말 큰 문제죠.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. 여기서만 된다는 건데 이게 전국에 몇 군데 없잖아요. 그렇죠. 서울에 6곳, 강원도 전체에 5곳 이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진짜 검사 한번 받으려면 거의 여행 가듯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인 거죠. 그러니까요. 게다가 번호판 없이 검사소까지 가야 한다는 거. 이게 또 문제잖아요. 맞습니다. 번호판이 없으니까 이걸 용달 같은 걸로 옮기자니 비용이 들고, 그렇죠. 비용이 또. 네, 직접 타고 가자니 이게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경찰 단속 위험이 있는 거예요. 그 단속 기준도 좀 명확하지 않다는 말도 있던데요. 네, 그런 지적도 있어요. 현장에서 경찰관 재량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. 이런 불안감도 있고요. 비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검사비 자체는 5만 원이지만 네,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운송비나 다른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얼추 계산해 보니까 한 25만 원? 그 이상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.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럼 결국 이게 다 중고 오토바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까요? 아무래도 그렇겠죠.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.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비용 문제도 문제지만 서류 절차도 상당히 복잡해졌어요. 아, 서류요? 네.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구매자 정보가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정작 구매가 확정되기 전에 판매자가 이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하는 구조거든요. 그건 좀 이상한데요? 그렇죠. 그리고 재원표 발급받는 것도 그렇고 과정이 좀 번거로워졌어요. 심지어 검사 유효기간이 한 달이에요. 한 달이요? 짧네요. 네. 만약에 그 안에 판매하고 등록까지 못 마치면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불합격하고 10일 지나면 또 5만 원. 이렇게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죠. 확실히 판매자 부담이 커진 구조입니다. 와, 특히 그 튜닝하신 분들, 이분들은 정말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. 아, 맞습니다. 이 사용검사 때 적용되는 기준이요. 사실상 구조 변경 승인받을 때의 그 사용 승인 검사 기준이랑 거의 비슷하게 엄격하다는 분석이 많아요. 그럼 예전에 합법적으로 했던 튜닝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? 예를 들면 시트 바꾸고 핸들 바꾸고 이런 거요? 네, 그럴 수 있습니다. 예전에 1인승 시트로 바꿨다거나 핸들 높이나 모양을 변경했다거나 아니면 안개등 같은 걸 추가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현재 기준에 안 맞거나 혹은 승인받았다는 서류가 없으면 불합격될 수 있다는 거죠. 헐, 그럼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건데. 와,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겠는데요? 그렇죠.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환경검사는 3년 유예가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 사용검사가 튜닝된 중고 오토바이의 합법적인 재등록기를 굉장히 어렵게 거의 막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많아요. 그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개성 살려서 튜닝했던 바이크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좀 외면받게 될 수도 있겠네요? 네,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. 튜닝에 투자했던 비용 회수도 어려워질 수 있고요. 그래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아예 폐지 후 재등록하는 대신에 그냥 명의 이전으로 거래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복잡한 절차를 피하려는 거죠. 결국에는 안전 강화라는 목표는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불편함도 크고 비용도 늘고 또 합법적인 중고시장이나 튜닝 시장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네요. 네, 맞습니다.
7월 27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모든 변화, 여러분께 어떤 의미일까요? 좀 요약해보자면 만약 한국에서 260cc 넘는 중고 오토바이를 갖고 계시거나 혹은 앞으로 사거나 팔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제 꽤 복잡하고 돈도 더 드는 검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, 이걸 꼭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. 특히 튜닝된 바이크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거래할 예정이라면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것 같고요. 네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물론 안전을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좀 과도하게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규제가 과연 정말 실질적인 도로 안전 개선 효과로 이어질까요? 아니면 오히려 합법적인 시장 활동만 위축시키고 그냥 라이더들에게 불편함만 더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한 내용들 같이 파헤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